오늘 책아빠 2일차고요. 오늘 읽어줄 책은 누가 입었지, 장난감 집의 요정, 뒤죽박죽 농장의 비행사들, 이 세 개예요. 먼저 누가 입었지 먼저 읽어드릴게요. 누가 입었지? 며칠 전부터 동물나라는 유난히 더웠어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서 호수는 사막처럼 바싹 말랐고 풀밭도 불붙은 듯 뜨거웠어요. 사자가 투덜거렸어요. 이거야 원, 덥다 더워. 숨이 턱턱 막혀. 땀으로 목욕을 해도 되겠어. 마침내 사자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기로 했어요. 큰맘 먹고 털옷을 훌렁 벗어버렸지요. 속옷 차림이 눈에 띌까봐 후다닥 커다란 나무 뒤로 숨었는데 그만 잠이 들고 말았어요. 때마침 지나가던 얼룩말이 사자의 털옷을 보았어요. 헤헤, 이게 웬 떡이야? 저 털옷을 입으면 사자들이 나를 건드리지 못하겠지? 얼룩말은 자기 옷을 벗어놓고 사자 옷을 입고는 가던 길을 갔어요. 멋쟁이 타조가 얼룩말 옷을 보았어요. 예쁘기도 해라. 이런 옷은 어딜 가나 눈에 확 띄겠어. 길타 달린 친구들이 다들 부러워할 거야. 타조는 자기 옷을 벗고 얼룩말 옷을 입고는 가던 길을 갔어요. 지난 여름부터 한 번도 목욕을 하지 않은 하이에나가 타조 옷을 보았어요. 하이에나가 소리쳤어요. 우와, 근사한 새 옷이다. 잘됐다. 내 옷은 잔뜩 때가 탔는데 이제 갈아입을 수 있겠어. 하이에나는 자기 옷을 벗어놓고 타조 옷을 입고는 가던 길을 갔어요. 장난꾸러기 개코 원숭이가 하이에나 옷을 봤어요. 이야, 이 옷을 입고 영양을 골려줘야지. 하이에나인 줄 알고 볼볼 떨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그 생각이 쏙 마음에 들어서 개코 원숭이는 자기 옷을 벗어놓고 하이에나 옷을 입고는 영양을 찾아 나섰어요. 마침내 덤불 뒤에 숨어있는 영양을 발견했어요. 개코 원숭이는 살금살금 영양에게 다가갔어요. 천천히 소리내지 않고 코앞까지 가서는 으르랑 발톱을 세우고 덤벼들었어요. 아! 근데 영양이 벌벌 떨기는커녕 커다란 입을 쫙 벌리는 거예요. 꿀꺽! 개코 원숭이를 한 입에 삼켜버렸어요. 우적우적 냠냠, 우무릎을 쩝쩝 꼭. 그런데 이상하다. 영양 옷을 벗으며 악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 하이에나는 개코 원숭이 맛이 나네. 서로 옷을 바꿔 입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네요. 자, 두 번째 책은 장난감의 집의 요정. 어떤 얘기가 숨겨져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장난감 집의 요정. 로지에게는 아주 멋진 장난감이 있었어요. 그건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보물이죠. 아빠가 로지를 위해 만들어준 거니까요. 로지는 아빠와 함께 작은 가구들과 살림살이를 만들어 넣었어요. 로지는 장난감 집에 사는 인형들과 놀이도 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만들면서 몇 시간씩 놀았답니다. 그 작은 집은 로지가 꿈꾸던 집이었어요. 토요일 아침이면 아빠와 로지는 언제나 일찍 일어났어요. 아빠랑 로지랑 우리 둘이서. 아빠가 노래하며 아침밥을 만들어 주었어요.
아침을 먹고 나면 로지하고 아빠는 장난감 집에 새로 넣을 물건을 만들면서 놀았어요. 로지는 이 시간을 가장 기다렸지요. 바람이 몹시 부는 어느 토요일, 로지가 아침에 눈을 떠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할머니가 아빠 대신 부엌에 있었어요. 할머니는 로지를 꼭 끌어안고 아빠가 아파서 엄마하고 병원에 갔다고 말했어요. 아빠가 곧 나아서 돌아올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요. 하지만 로지는 걱정이 되었어요. 바람이 마당을 휘휘 맴돌면서 창문을 덜컹덜컹 흔들었어요. 아빠가 없는 토요일은 처음이었거든요. 로지는 장난감 집으로 놀러 갔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았지요. 하지만 장난감 집을 열었을 때 로지는 너무 놀랐어요. 두 눈이 동그래지고 입이 딱 벌어졌어요. 모든 게 넘어지고 엎어져 있었어요. 회오리 바람이 집안을 휘젓고 지나간 것 같았지요. 인형들도 얼이 빠진 표정이었어요. 바닥에 흙이 묻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어요. 발자국은 2층 방으로 침대로 이어져 있었지요. 로지는 침대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요정이에요. 요정이 발딱 일어나 눈을 비비고 하품을 쭉 하더니 말했어요. 안녕, 난 시슬이야. 이 집에서 며칠 지내고 싶어. 날개를 다쳤거든. 정원의 꽃 속에서 잘 수도 있지만 거기보다 여기가 더 편한 것 같아서 괜찮지? 로지는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장난감 집에 진짜 요정이 나타났거든요. 시슬은 풀잎과 꽃잎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머리카락은 제멋대로 뻗쳐 있었고 발은 까마귀 발이 따로 없었죠. 시슬이 말했어요. 나 배고파. 근데 부엌에 있는 음식은 다 가짜더라고. 뭐 먹을 거 없니? 로지는 얼른 바람 부는 정원으로 나가 산딸기도 딸고 장미 꽃잎도 땄어요. 그 밖에도 요정이 딱 좋아할 만한 것들을 이것저것 땄지요. 그러고는 장난감 컵에 빗물을 채운 뒤 시슬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그런데 시슬은 그런 걸 좋아하지 않나 봐요. 감자튀김 없어? 하고 물었거든요. 시슬은 식사 예절이 엉망이었어요. 감자튀김을 우적우적 소리내서 씹고 물을 옷에 줄줄 흘렸지요. 하지만 로지는 상관없었어요. 로지는 아무한테도 시슬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시슬하고 놀 때는 방문을 꼭 닫았죠. 시슬은 로지의 장난감 집을 마음에 들어 했어요. 시슬이 장난감 집 욕조 안에서 목욕을 할 때 시슬은 무릉덩이에서 날개를 파다기는 참새 같았어요. 로지는 목욕을 마친 시슬의 다친 날개에 약을 발라주고 작은 반창고도 보쳐 주었어요. 저녁에 엄마가 병원에서 돌아왔어요. 엄마는 조금만 기다리면 아빠가 집으로 돌아올 거라고 했어요. 로지가 잠자리에 누워서 장난감 집을 바라보니 안에서 빛이 은은하게 반짝였어요. 로지는 이제 아빠가 걱정되지 않았어요. 하루하루 지나면서 시슬 날개의 상처는 점점 나아졌어요. 시슬이 하늘을 나는 연습을 할 때 로지도 도와주었죠. 시슬은 동화책에 나오는 착한 요정들하고는 좀 달랐어요. 소란스럽고 지저분한 개구장이의 장난꾸러기였지요. 침대 위에서 방방 뛰고 벽마다 낙서를 했어요. 인형 옷을 죄다 입어보고 물건들을 떨어뜨리고 밟고 다녔지요. 사방에 은빛 요정 가루를 뿌렸어요. 그래도 로지는 시슬이 좋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돌아왔어요. 로지는 달려가서 아빠를 와락 끌어안았어요. 아빠가 돌아와서 무척 기뻤어요.
온 식구가 함께 앉아서 케이크를 먹었어요. 로지가 할머니와 함께 만든 케이크였어요. 케이크를 다 먹은 뒤 로지는 아빠에게 다시 바짝 달라붙었어요. 아빠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빠랑 로지랑 우리 둘이서 내가 없는 동안 장난감 집에서 잘 놀았니? 로지는 아빠의 귀에 대고 씻을 이야기를 속삭였어요. 다친 요정을 간호하고 있는데 아주 지저분하고 장난기가 많다고요. 아빠가 가만히 듣고서 물었어요. 내가 시슬을 만나봐도 될까? 로지는 아빠하고 같이 장난감 집을 보러 갔어요. 집이 온통 엉망이 되어 있었고 시슬은 보이지 않았어요. 분명히 여기 있었어요. 아빠가 로지를 꼭 끌어안으며 웃으며 말했지요. 그래, 내가 잘 보살펴서 아픈 게 싹 나은 모양이로구나. 그래서 집으로 날아간 것 같아. 로지는 아빠와 함께 가구를 제자리에 놓고 부엌을 정돈하고 작은 컵과 접시들을 식탁에 올려놓았어요. 벽에 낙서도 싹싹 지우고 남아있는 요정가루는 후후 불어서 없앴지요. 하지만 아빠는 작은 케이크 한 조각을 남겨놓았어요. 혹시 모르니까요. 장난감 집의 요정이 로지였네요. 이쁘고 착한 일들을 하니까 로지가 놀러 왔었나 봐요. 애기들한테도 착한 요정이 날라오는 그날까지 이쁜 짓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요. 자, 오늘의 마지막 책이고요. 뒤죽박죽 농장의 비행사들. 이거 재밌을 것 같네요. 자, 뒤죽박죽 농장은 졸리 아저씨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엉망이었어요. 동물들도 차례차례 눈치채기 시작했지요. 돼지는 책을 읽다가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빨대가 어디 갔지? 돼지가 레모네이드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꽉꽉. 이봐, 누가 문을 잠갔어? 거위들이 꽥꽥 떠들며 말했어요. 이래서는 안 되잖아. 양은 한숨을 쉬었어요. 울타리밖에 남겨진 양을 아무도 데려오지 않았거든요. 젖소는 고개를 가로지으며 화를 써요. 이건 내 맘이 아니라고. 하지만 졸리 아저씨는 이런 일들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여기 졸리 아저씨가 자고 있네요. 너무나 피곤했으니까요. 그날 밤 돼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책을 읽어보기도 하고 별을 헤아려 보기도 했지요. 그런데 갑자기 커다란 빨간 홀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또 시작이군. 돼지가 말했어요. 전에도 들어봤던 소리였거든요. 돼지는 헛간의 판자틈을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졸리 아저씨는 뭔가를 바쁘게 고치는 중이었죠. 그래서 아저씨가 그렇게 피곤해하셨구나. 다음날 아침 일찍 돼지는 다른 동물들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졸리 아저씨는 도움이 필요해. 나에게 좋은 계획이 있어. 돼지는 커다란 나무 밑에 기다란 막대기로 바닥에 그림을 그렸어요. 각자 일을 나누어 맡고 나서 젖소는 발로 그림을 쓱쓱 문질러 지웠지요. 비밀을 지켜야 해. 하고 양이 속삭였어요. 물론이지. 하고 젖소도 고개를 끄덕였죠. 해가 떠오르자 돼지는 행동을 시작했어요. 돼지는 크림슨 시내가에 있는 공중전화로 졸리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돼지는 목소리를 바꿔 말했어요. 빨리 와주세요. 거위가 도망쳤어요. 농장 밖으로 멀리요. 뭐? 거위가 도망쳤다고? 졸리 아저씨가 하품을 하며 물었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아저씨는 연장을 들을 내려놓고 재빨리 트랙터에 올라탔어요. 성공이야! 동물들은 즐거워했어요. 졸리 아저씨가 보이지 않자 동물들은 후다닥 언덕으로 올라갔어요. 아저씨가 커다란 빨간 헛간에서 무엇을 고치고 있었는지 보려고 말이에요. 동물들은 커다란 헛간문으로 고개를 쏙 들이밀었어요. 비행기다. 돼지가 소리쳤어요. 자, 서두르자. 우리가 비행기를 고쳐놓으면 더 이상 농장이 뒤죽박죽이 되지 않을 거야. 돼지가 말하자 양이 맞장구 쳤어요. 네, 좋은 생각이야. 그러자 젖소도 고개를 끄덕였죠. 돼지는 설명서를 찬찬히 읽어보았어요. 그런 다음 돼지는 톱질을 하고, 거위는 접착제를 바르고, 젖소는 구멍난 곳을 고치고, 양은 페인트를 칠했어요. 어느새 졸리 아저씨의 비행기가 다 고쳐졌어요. 당장이라도 하늘을 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돼지는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한번 날아볼까? 동물들은 비좁은 비행기에서 빽빽이 올라탔어요. 돼지는 시동을 걸었어요. 비행기가 뒤뚱뒤뚱 휘청휘청 흔들렸어요. 책에서 읽을 때는 쉬어봐야 한다. 돼지가 소리쳤어요.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리고 탁탁 소리를 내자 젖소는 겁이 덜컥 났어요. 이런! 꽉! 꽉꽉! 오리들의 비명을 질렀어요. 비행기가 연못에 풍덩 빠졌거든요. 도망친 거위를 찾으러 갔다가 돌아온 졸리 아저씨는 자기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죄송해요. 돼지가 물에 흠뻑 젖은 채로 말했지요. 내가 한번 살펴봐야겠구나. 아저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러고는 트랙터로 비행기를 연못 밖으로 끌어냈지요. 아저씨는 날개를 툭툭 두드려보고 바퀴를 살살 건드려보고 조종실도 꼼꼼히 들여다보았어요. 비행기를 타기 전에 타도 되는지 물어봤어야지. 그렇지만 비행기는 아주 훌륭하게 고쳐놨구나. 아저씨가 말했어요. 고맙다 얘들아. 이제는 정말 눈 좀 붙여야겠어. 돼지는 졸리 아저씨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다 마지막 계획을 떠올렸지요. 돼지는 울타리 밖에 혼자 남아있는 양을 데리고 왔어요. 거위들이 들어올릴 수 있도록 울타리 문도 열어주었지요. 젖소에게는 제대로 된 먹이를 주었어요. 레모네이드를 마실 때 쓸 빨대도 찾아냈지요. 전부 혼자 힘으로 말이에요. 졸리 아저씨가 일어났을 때 농장은 더 이상 뒤죽박죽이 아니었어요. 아저씨는 매우 기뻐하며 말했어요. 정말 놀라운데? 시간에 맞춰 준비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뭘 시간에 맞춰 준비하나? 돼지가 말했어요. 자, 너희들이 깜짝 놀랄 선물이 있단다. 다들 올라타렴. 아저씨는 특별한 선물로 동물들을 비행기에 태우고 에어쇼가 열리는 모건들판으로 날아갔어요. 꽉 잡아! 하고 아저씨가 말했어요. 뒤죽박죽 농장의 멋진 비행사들은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들 머리 위로 동그란 원을 그리며 높이 날았어요. 야호! 돼지가 소리쳤어요. 사람들은 모두 이제까지 본 어느 에어쇼보다 훌륭하다고 칭찬했어요. 심판들도 일어나 박수를 보냈지요. 우승은 졸레십니다. 동물들도 환호성을 질렀어요. 졸리 아저씨는 뒤죽박죽 농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돼지에게 비행기 조종을 맡겼어요. 꽉 잡고 네가 한번 해보겠니? 돼지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나 할 수 있어요.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의 마지막 책 다 읽었습니다. 책 재밌게 잘 시청하고 좋은 꿈나라 되어